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이젠 CEO 유낙형입니다. 오늘은 땡땡이오라는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여기 상담을 계속 해온 회사고요.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그 1차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법인 상담을 많은 분들이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저도 이제 다른 여러 법인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 법인은 제가 그 전에 해왔던 것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뭐 오늘 상담을 드렸고요. 대표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조인트웍이었는데 해드린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게 딱 정리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늘 고마워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분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그 말씀 나눴던 대표님하고 그 정리한 자료들을 한번 놓고 상담을 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맨 처음에 대표님을 만나서 첫 미팅을 하고 그분의 회사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크레탑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갔겠지만 또 그 회사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또 같이 가신 조인트웍을 같이 간 형님도 그 정도까지 속사정은 잘 몰랐기 때문에 쭉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미팅에서 제가 정리를 이제 해드린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인데 대표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막 그때 작년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 3년이 안 된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나 어쨌든 순서를 좀 정할 필요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도 동업의 형태였죠. 지분이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나눠져 있었지만 사실은 메인은 대표님이셨죠. 메인이 뭐냐면 그 사업의 어쨌든 주체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분이 담당을 하셨던 거고, 지분의 일부를 한 40% 가까이, 30%, 40% 가까이 갖고 계셨던 그분은 사실은 메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운 좋게 이 대표님의 지분을 그렇게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참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고 대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서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주주에 대한 지분에 대한 정리가 좀 1차적으로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 다음 또 2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도 정비도 뭐 거의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임시주총을 통해서 정관 개정을 해드리겠다. 규정도 추가하겠다. 뭐 규정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보수 규정이라든지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개인 사업자 유사한 일을 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돼 있었는데, 사업자 대표로 돼 있는데, 예, 이쪽 일을 같이 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또 감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로 등재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 개정하면서 기본적인 다른 등기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기왕에 이제 정관 개정을 하면서 좀 등기할 것들이 있나 좀 보면서 몇 가지 목적사항도 좀 추가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도 좀 추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도 개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등기하고 공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분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주주분이 생각하시는 그 지분, 다른 분이 갖고 있는 그 지분 19%는 사실은 대표님이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식으로 그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고자 하시는데 이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해지 부분, 대표님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
리스크 해지 부분도 있고요. 또 동업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서로 해지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동업자니까 동업자들끼리 지분을 서로 나눠 갖고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상속증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따라서 재원 마련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급여도 생각보다 적게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급여 조정 문제들 말씀드렸고요. 급여 조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법인에 주는 영향, 또 나에게 주는 영향, 나의 퇴직금에 주는 영향, 또 그래야 다른 이사들이 또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이제 공동 지분에 대한 문제점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동시에 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아직 3년 미만 법인이고 회사가 수익이 잘 날 것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럼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빨리 지분을 좀 서로 증여를 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3년 미만 법인은 아시겠지만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예, 순자산만 가지고 하거든요. 순자산이 이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예, 3년 미만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없었고 참 잘 됐었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좀 이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적인 부분들. 이익이 조금씩 3억씩 4억씩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거의, 그러니까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못 받더라고요. 기껏해야 이제 중소기업 기본공제 정도만, 네, 감면 정도만 받고요. 나머지는 받을 게 없더라고요. 또 고용 부분들도 조금은 좀 애매한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3.3% 받는 영업하시는 분들이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증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 벤처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벤처를 급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건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못했고요. 전담부서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요런 이제 두 번째 미팅에서 요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 뒤에 이제 백데이터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겠죠.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1년간 이런 열심히 여기에 관련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얼마 전에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자, 봤더니 제가 한 것들을 빨갛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하고 팔로우를 해드린 거죠. 업무 프로세스 후에. 이제 요번에 1년간 대표님 제가 이런 일을 대표님께 해드렸네요. 그래서 기존 주주 그 동업자분의 지분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드렸어요. 19% 부분이 좀 그분이 애매하게 갖고 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15%를 회사에다가 증여하는 걸로 받아 하시자라고 해서 대표님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분도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분 조정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관 개정 다 했고요. 배우자분 이사 등재하면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대표님이나 배우자분이 이사님이니까, 또 다른 동업자분이 또 이사분이시긴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사가 세 분이니까 이제 이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이사로 들어왔으니까, 예,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배우자분이 급여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받고, 또 퇴직금도 나중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어차피 개인 사업자는 조금씩 줄여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15% 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지분을 이제 각각 동업자분하고 각각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제가 지분 조정을 싹 했어요. 예, 작년 그 상반기에. 그러면서 뭐 자녀분들한테 10%씩 다 주고요. 이쪽 주주분도 자녀분한테 10%씩 주고, 대표님은 또 배우자분한테도 주고, 뭐 어찌됐든 거의 뭐 최근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지분을, 예, 거의 10%대로 다 나눠버렸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뭐 이 회사가 뭐 대출을 크게 받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뭐 자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그 영향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어찌됐든 그렇게 나눠드리는 게 그분이 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나눴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해드렸죠. 작년에 중간 배당까지도 했습니다. 배당 준비라고 해놨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예, 작년에 이제 요것까지 싹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상속증여 검토, 뭐 재원 마련 이 부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분이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고요. 또 배당이 되면서 매년 또 앞으로 배당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주식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앞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또 주식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 이전 시에 또 상속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급여 조정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해드리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도 오늘 제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퇴직금도 좀 검토를 해보십사.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제가 급여 조정을 작년에도 일부 했지만 올해도 급여 조정을 조금 하시자고 말씀드려서 제가 요 세 분, 이사님 세 분 다 계약서를 썼어요. 예, 회사와 임원 간의 그 보수에 대한 계약서. 여기 정관의 규정을, 보수 규정을 넣어놨지만 또 이사회 결의로 보수와 관련된 계약서들을 예, 그 이사회를 거쳐서 또 보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조정을 어느 정도 했어요. 세팅을 좀 끝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도 검토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예,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쭉쭉 밀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해드리는 게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진짜 이번에도 세금이 많았어요. 뭐 이익 한 5억 조금 넘게 나는데 세금을 뭐 1억 넘게 냈으니까 뭐 전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중소기업 그 감면 그 정도 말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겠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전담부서를 서둘러서 이제 진행을 해드렸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드렸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재작년 회사의 개요를 제가 좀 살펴드렸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해서 바뀐 건 아니고요. 재무 상황이 대표님 매출, 자산, 이익 가치가 매출은 28억에서 작년에 36억 많이 들었죠? 자산 9.6억에서 14.5억, 이익은 4.5억에서 5.4억.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양호하게 괜찮았습니다. 주식 가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지분 이전할 때 작년에 상반기에 지분 이전할 때 17만 원, 3년 미만 법인이라서 다행히 17만 원에 했습니다. 주당. 예. 3년 미만 법인이 순자산을 가지고 평가받는다라는 걸 몰랐다면 뭐 생각을 아니면 좀 늦춰서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재작년 4.5억, 올해 5.4억, 그러니까 작년 5.4억이었습니다. 이익이. 예. 자산이 9.6억에서 14.5억인데. 예. 주식 가치가 주당 83만 9천 원이에요. 예.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 정상적인 평가를 한 거죠. 상증법상으로.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7만 원짜리를 제가 작년에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어치씩 증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천만 원어치 주식 가치를 17만 원으로 해서 만약에 근데 그걸 오래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배 정도 커진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인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은 2천만 원의 지분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1년 사이에 그 지분 가치가 1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한테 그 지분을 받지 않았다면 오래 받았다면 1억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증여세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증여를 할 때 조금씩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자꾸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뭘 못하냐면 배당을 또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결국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 지분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대표님의 걱정은 하루하루 쌓여가게 되는 거죠. 잉여금은 자꾸 늘어가는데 지분은 나한테 편중돼 있고 나는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있고 그게 대표님들 가장 큰 걱정이시잖아요. 비상장 기업의 대표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3년 미만 법인의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업자들이 계신다면 또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실 수 없거나 하실 줄 모른다면 말씀을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 되게 좋았습니다. 자산 증가,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다 했고요. 영업이익률 18%대로 양호했고요. 부채 비율 40%에서 22% 좋죠. 재고자산 회전율도 많이 올라갔죠. 재무 비율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사이에 급여가 늘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판관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잉여금 조정도 하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식 가치도 낮아지고, 또 하나는 뭐 낮아진 건 아니지만 그 효과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또 세금도 어찌됐든 예, 법인세도 좀 줄인 거죠.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하지만 급여가 늘어나면 퇴직금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잘 생각을 안 하세요. 예, 이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급여를 계속 올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소득세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법인세로 뭐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적정한 급여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 늘어난 급여만 가지고도 퇴직금을 받는 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야, 내가 그럼 급여를 늘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그 급여를 받아서 퇴직금을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물론 내가 받았다 집어넣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퇴직금으로 그냥 쌓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으로 쌓아두면 대표님이 급여를 받으면 35%, 40%씩 소득세를 내야 되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퇴직금으로 쌓아두면 많이 늘어나야 2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라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한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 특별한 것을 뭐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영양제만 먹으면 뭐 하나요? 밥을 안 먹는데. 그죠? 삼시세끼를 따박따박 챙겨 먹으면서 거기서 부족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들이나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한 거 없을까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물론 특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소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 소소한 소탐대실하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배당의 효과는 어떤가요? 정말 지분 분산을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당이 잘 분산됐고요. 소득증의 효과 생긴 거죠. 자녀하고 배우자에게. 왜냐하면 대표님이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다시 증여세를 내고 또는 갖고 있다가 상속세를 내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산이 많은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도록 하면 당연히 자녀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소득의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공식적인 근거가. 그래서 배당으로 이익 잉여금 조정 효과, 상속세, 증여세 감소 효과 생긴 거고요. 또 이제 판매관리비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세무조정계산서에 보면 뭐 과도한 접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카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좀 조심하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감면세액 공제 정도만 받았지 받는 게 없어서 제가 연구전담부서를 하나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급여 4천만 원인 그 연구원이 1천만 원 공제 받는 거잖아요. 세액 공제 받는 거잖아요. 이건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다 드리고 왔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액 공제 자체는 한도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급여를 계속 늘릴 수도 없죠. 그렇다고 이익을 뭐 억지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좀 활용하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통해서 법인세 감소 효과를 내봅시다.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퇴직금으로 한번 활용할 수도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작년에 같이 가신 형님이 이제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분한테 이제 요즘 아시잖아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경연정기보험을 이제 그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세금이 600만 원 정도가 깎인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지금은 뭐 이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험을 한번 더 활용해 보자고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동업자 리스크가 좀 있다. 동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분을 같이 가지고 계셨던 그 동업자분 생각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으니 그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분의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동업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서로 지분에 대한
주식 매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업자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그분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리스크라는 게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사망도 퇴직금의 지급 사유예요. 자, 그러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금 갖고 있는 것 외에 자금 확보가 필요해요. 작은 회사들, 이런 작은 회사들은 타격이 크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자 리스크가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족들은 반드시 이걸 받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관도 이미 다 바꿔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준비를 따로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상속 문제가, 그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법인의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속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려면 법인에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금을 쓰라고 할 수는 없죠. 회사에 보험이 있었으면 그 보험금이 들어왔을 테니까, 그걸 이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준비로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인세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경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로 인한 법인세를 줄이죠. 간단하게 제가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년에 300만 원씩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절세 효과가 더 늘어나겠죠. 물론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뭐 보험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효과도 보고 퇴직금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은퇴 시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퇴직금을 지급해야 퇴직이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회사에서는. 예. 또 퇴직금을 미지급, 그러니까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잘못하면 징여세를 낼 수도 있어요. 채무를 면제시켜 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근데 이걸 별도의 뭘로 준비할 거냐? 뭐 가끔 대표님들 가운데 본인들도 뭐 퇴직연금으로 하고 계시다는 분도 있는데 뭐 하시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요. 배수가 있잖아요. 정관에 2배수, 3배수. 퇴직연금 3배수까지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배수가 적용이 안 된 1배수 정도 하시는 건 뭐 뭐라고 안 하겠지만 대표님들이 퇴직금으로 퇴직연금에 다 가입을 하시면 회사라는 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없잖아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예, 그래서 직원들의 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어차피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퇴직연금을 하시고 대표님들이나 임원들은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시되 그 퇴직금의 재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을 통해서 마련을 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리스크가 있고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고 상속세 재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사가 쪼그라들지 않는 이상 회사가 성장한다.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 자산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지분도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개념이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실제로 정관에다가 배수 규정을 3배수, 2배수 놓지만 그럼 그게 얼마지? 잘 모르세요. 저희 시스템, 캠프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제 캡처 해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 회사 것을. 그래서 이사님 한 분이 이제 막 이사 되신 분이 7,200만 원을 받아요. 중소기업이니까. 또 다른 이사님 한 분이 1억 2천을 받고요. 대표님이 1억 5천을 받으세요. 자, 7년 후에 퇴직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7년 후에 자녀 근속 기간이 7년 남았다. 뭐 33년 된 회사니까 지금까지. 자, 7,200만 원만 같아도 예상 퇴직금이 3억 9천이에요. 한 1억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하면 부족한 퇴직금이 2억 9천이에요. 매달 350만 원씩 준비해야 이 퇴직금 준비하는 겁니다. 많죠? 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관의 퇴직금 규정만 만들어줄 게 아니라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만약에 퇴직을 3년, 뭐 2030년에 하신다면 근속기간 이만큼, 앞으로 남은 자녀 근속기간 이만큼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 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뭐 1억 5천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8억 2천의 퇴직금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퇴직금 7억 2천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850만 원씩은 퇴직금 쪽으로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정상적으로 대표님 그 회사의 운전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퇴직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 보험이 좋은 건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항상 따라가는 게 보장 금액이라는 게 따라가죠. 사망했을 때 긴급 자금, 상속 재원으로 쓸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회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 가만히 두면 한 7, 8년의 은퇴 시점이 되면 요즘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90%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연금 전환 여기 보니까 이제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을 하더라고요. 하면 한 3년 두니까 원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 보실 게 없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이제 보험을 잘 모르시니까 대표님들도 설계 방법이 따로 있죠. 퇴직금을 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법인의 보험은 대표님들 계약자가 법인, 수익자가 법인, 예금주가 법인이에요. 피보험자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 거. 이 보험의 주인은 법인입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할 때 주는 거예요. 이분이 퇴직하실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이 대표님은 한 뭐 338만 원 이 정도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사님 두 분은 각각 한 200만 원씩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대표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저쪽 그 대표님이 이제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그런데 우리 회사를 만약에 매각하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청산을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상속 증여하면 어떻게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상장 회사에 주식 가치가 낮으면 좋죠. 뭐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전을 할 때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이 적죠. 근데 이제 양도는 좀 다르죠. 매각은 양도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양도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왜냐하면 싸게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매각을 한다, 뭐 합병을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럼 당연히 많은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주식의 평가 방식을 상증법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사실 우리가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주식 가치를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제 동영상에도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해서 주식 가치를 다운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적정한 선에서는. 그렇지만 주식 가치가 다운되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할 때는 안 좋죠. 주식 가치가 다운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주식 평가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자 하시는 분, 사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필요해서 살 테고, 단순히 상증법상의 가치만 가지고 회사를 평가해서 파는 데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을 주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 일반 비상장 회사도 누군가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 주식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해도, 뭐 시가가 뭐 20,000원이라고 해도 20,000원에 투자를 받는 대표님은 없습니다. 다 2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5배, 10배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그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가치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주식가치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영정기도 활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회사를 매각할 때 거기에 따라서 주식가치를 다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뭐 급여나 배당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여기는 안 됐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익 소각도 얘기하고 주식 양도도 얘기하고 또 뭐 무형자산도 뭐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런 게 다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급여나 배당 그 외에 이제 한도가 꽉 차면 안 되니까 퇴직금도 계속 늘어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예, 보험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을 활용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님께 준비를 해드렸고 예, 대표님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또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상담을 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상담을 했구나. 요 과정 그러니까 뭐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진행해 드렸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걸 꼼꼼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적인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그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 대표님들은 그걸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위임을 해주시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